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를 이와 같이 구한 뒤 다른 방법으로 풀 수 있어? 왜 그렇게 푼 거야? 라는 질문에 대답을 못한다면 삐빅 위험 신호입니다. 개념과 원리를 모르고 단순히 문제만 암기해서 풀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아이들이 가장 헷갈려하는 단원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쉽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마지막에는 약수와 배수 단원을 공부할 수 있는 무료 학습 자료도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18개의 초코칩 쿠키와 24개의 젤리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 간식들을 친구들에게 똑같이 싸우지 않도록 나누어 주고 싶어요. 그럼 이때 초코칩 쿠키 18개, 젤리가 24개 있으니까 18과 24의 약수를 떠올려 볼게요. 약수란 무엇이었을까요? 나누어 떨어지는 수입니다. 먼저 18의 약수, 18에 나누어 떨어지는 수는 1, 18, 2, 9, 3, 6 이렇게 찾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24의 약수는 1, 24, 2, 12, 3, 8, 4, 6 이렇게 찾을 수 있습니다. 초코칩은 18개를 똑같이 1명의 친구에게, 2명의 친구에게, 3명의 친구에게, 6명 친구에게, 9명 친구에게, 18명의 친구에게도 나누어 줄 수 있다는 뜻이겠죠. 그렇다면 초코칩과 젤리를 친구들에게 똑같이 나누어 줘야 하니까 똑같이 들어있는 약수를 한번 찾아볼까요? 1도 똑같이 들어있고, 2도 똑같이 들어있고, 3도 똑같이, 그리고 6도 똑같이 들어있습니다. 그렇다면 똑같이 나와 있는 약수를 적어보면 1, 2, 3, 6이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한 명의 친구에게 초코칩과 젤리를 똑같이 나누어 줄 수도 있고, 2명의 친구에게도 나누어 줄 수 있고, 3명의 친구에게도 나누어 줄 수 있고, 6명의 친구에게도 나누어 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럼 이때 4명의 친구에게는 왜 똑같이 나누어 줄 수 없을까요? 4명의 친구에게는 초코칩 18개를 똑같이 나누어 줄 수 없기 때문이랍니다. 그럼 우리가 초코칩 쿠키와 젤리를 가져왔을 때 한 명이 다 먹어버리는 것도 너무너무 좋겠지만, 그런데 최대한 많은 친구들이 같이 나눠 먹으면 너무너무 좋겠죠. 그래서 공약수 중에 가장 특별한 친구, 가장 큰 친구의 이름을 붙여서 최대 공약수라고 약속했습니다. 이게 바로 공약수와 최대 공약수의 개념이랍니다. 그렇다면 이 단원을 배우다가 우리 아이들이 엄마, 그러면 최소 공약수는 없어? 라고 질문할 수 있거든요. 그때 아유, 최소 공약수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최대 공약수 구하는 법이나 외워,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 최소 공약수의 개념에 대해 알려주시면 됩니다. 공약수 중에 가장 작은 공약수는 뭘까요? 항상 1이 됩니다. 그런데 모든 숫자, 두 숫자의 최소 공약수는 1이 되니까 당연히 1이라서 굳이 이름 붙여서 특별하게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없겠죠. 우리가 굳이 구하지 않아도 1이라는 걸 당연히 알 수 있으니까 최소 공약수라는 말은 자연스럽게 잘 쓰지 않게 됐다라고 설명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최대 공약수를 구할 때 처음에 봤던 18, 24 거꾸로 나눗셈을 적고 공통으로 나누어지는 2 적어주고 2, 9 나눈 숫자를 적은 뒤 또 3으로 나누어지니까 3, 3, 3, 4, 12 이렇게 거꾸로 나눗셈을 적고, 우리가 공통으로 나누어 줄 수 있었던 2와 3을 곱한 숫자가 아까 전에 구했던 최대 공약수와 같음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대박 이벤트를 하는 날이에요. 학교에서 4번째, 8번째, 12번째, 16번째, 20번째, 24번째 이렇게 4의 배수 번째에 등교하는 친구들에게는 포켓몬 빵을 주고요. 6번째, 12번째, 18번째, 24번째, 30번째 이렇게 6의 배수 번째에 등교하는 학생들에게는
상품권을 준다고 합니다. 내가 포켓몬 빵도 받고 싶고 상품권도 받고 싶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4의 배수와 6의 배수를 둘 다 만족하는 4와 6의 공통된 배수가 되는 번째에 등교하면 되겠죠?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째 똑같이 들어있고요. 24번째도 똑같이 들어있네요. 그럼 이 숫자를 적어보면 12, 24, 12의 배수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 다음은 36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통된 배수를 우리가 이름 붙여서 공배수라고 한답니다. 이 말은 12번째, 24번째, 36번째에 등교하는 학생들은 포켓몬 빵도 받을 수 있고 상품권도 받을 수 있다는 뜻이겠죠? 빵이랑 상품권을 받으려고 내가 학교 앞에서 이렇게 등교하는 친구들을 너 첫 번째, 두 번째 세고 있는데요. 이왕이면 기다리는 게 힘드니까 내가 빨리 받고 들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공배수 중에서 가장 작은 숫자를 이름 붙여서 특별한 숫자, 최소 공배수라고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4와 6의 최소 공배수는 12가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최소 공배수를 좀 빠르게 구하고 싶을 때 아까처럼 거꾸로 나눗셈으로 계산을 하는데요. 4와 6을 공통으로 나눌 수 있는 2를 적어주고 나눈 목 2와 3을 써준 뒤 이렇게 이 공통으로 나눈 숫자 그리고 남아있는 숫자들을 곱해주면 우리가 구했던 최소 공배수 12가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최대 공배수는 뭘까요? 이 12의 배수는 끝이 있을까요? 끝을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최대 공배수는 선생님도 모른답니다. 아무도 모르니까 문제 낼 수도 없겠죠. 자, 우리는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는 대체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가로 15cm, 세로 20cm, 직사각형 모양의 바닥이 있습니다. 이 바닥을 내가 타일로 덮고 싶어요. 타일로 덮고 싶은데 가로와 세로의 크기가 같은 네모 반듯한 정사각형 모양의 타일로 덮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때 가로 1cm, 세로 1cm인 정사각형 타일을 가득 붙일 수도 있겠지만요. 내가 그렇게 하나하나의 타일을 붙이는 건 좀 힘드니까 최대한 큰 사이즈의 정사각형을 붙인다면 조금 더 쉽게 붙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가장 큰 한 변의 길이가 가장 긴 이 정사각형을 구할 때 최대 공약수의 개념이 사용됩니다. 15cm와 20cm, 15와 20의 최대 공약수는 뭘까요? 맞습니다. 5입니다. 그래서 5cm의 가로 5cm, 세로 정사각형의 타일을 네모 반듯하게 한번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가로는 15cm니까 타일이 이렇게 3번 들어갈 거고요. 세로는 20cm니까 타일이 4번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정사각형 모양 타일을 네모 반듯하게 가득 붙여보았습니다. 가로 5cm, 세로 5cm인 정사각형 타일을 몇 개를 이용해서 가득 채울 수 있었나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개입니다. 그렇다면 직사각형의 넓이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이 정사각형의 넓이 5 곱하기 5 타일이 총 12개 필요합니다. 직사각형의 넓이는 15 곱하기 20으로도 표현할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여기서 아주 신기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두 수의 곱 15 곱하기 20은요. 바로 최대 공약수 5와 최소 공배수 5 곱하기 12의 곱과 같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의 곱은 바로 두 수의 곱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이용해서 두 수의 곱이 24, 최대 공약수가 12일 때 최소 공배수를 물어봤다. 그러면 우리는 1초 만에 계산할 수 있겠죠? 바로
2가 됩니다. 왜냐하면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의 곱은 두 수의 곱이 되어야 하니까요. 이렇게 활용 문제까지도 개념을 알면 정말 쉽게 접근을 할 수 있습니다. 약수와 배수 단원을 배우면서 아이들이 좀 헷갈려하는 가장 큰 이유가 최대라고 하면 엄청 크다는 추상적인 느낌이 떠오르고 최소라고 하면 또 되게 작다는 느낌이 떠오르거든요. 그렇다면 제가 OX 퀴즈 한번 내보겠습니다. 맞춰보세요. 바로 최대 공약수는 최소 공배수보다 크다. O일까요? X일까요? 3, 2, 1. 맞습니다. 바로 X입니다. 최대 공약수는 그래봤자 공통인 약수 중에 가장 큰 수. 최소 공배수는 그래도 배수 중에서 가장 작은 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 공배수는 그래도 최대 공약수보다 같거나 아니면 항상 크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18과 24를 한번 볼까요? 18과 24는 최대 공약수는 6, 최소 공배수는 72입니다. 자, 오늘은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의 개념과 그리고 활용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최대 공약수는 두 수의 공통된 약수 중에 가장 큰 거, 최소 공배수는 두 수의 공통된 배수 중에서 그래도 가장 작은 것, 그리고 두 수의 곱은 어떻게 됐나요?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약수와 배수 단원을 풀 때 거꾸로 나눗셈 방법으로 풀면서 왜 그렇게 구하는지도 모른 채 그리고 약수와 배수의 개념을 헷갈려하면서 해당 단원을 그냥 넘어가게 됩니다. 그 방법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요. 개념과 원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방법을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답만 구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제가 수학을 공부할 때 항상 그 질문이 머릿속에 있었거든요. 우리의 뇌는 새로운 개념을 배울 때 원래 알고 있던 개념과 연결을 하면서 이가 확장된다고 합니다. 내가 원래 알고 있는 개념을 바탕으로 정확하게 속 시원하게 이해한 뒤에 빠르게 계산하는 방법을 터득해서 익히는 순서로 공부해야 활용 문제도 쉽게 접근을 할 수 있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 활용 문제를 잘 푸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개념과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속이 시원해져야 수학이 좀 재밌고 그래도 내가 할 만한데? 나도 이해 잘 되는데? 하는 그런 성취감을 맛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수학으로 힘들어하고 고민하는 우리 학부모님께 수학이 할 만한데? 하는 생각이 들 때까지 함께 노력하는 흑진주 채널이 되겠습니다.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 개념 말고도 곱셈, 나눗셈, 분수에 대한 개념도 제가 차근차근 설명해둔 영상이 있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유튜브에 흑진주 곱셈이라고 검색해서 꼭 한번 시청해 보셨으면 합니다. 참! 흑진주 채널 구독자분들께 약수와 배수 단원을 우리 학생들이 복습할 수 있도록 제가 무료 자료도 챙겨드릴 테니까요. 고정 댓글 참고해서 꼭 챙겨가세요.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남겨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